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랑 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계명에 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 혹시 이제 계명을 할 때 연체가 있거나 아니면 빚이 좀 많은 상태라면 계명을 할 수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개인 빚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계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또 카드 연체가 됐거나 이렇게 될 때 그 신용불량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계명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 은행에서 컴플레인 걸고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놓으면 그거는 그 계명에 토가 안 됩니다. 왜냐면 계명을 하고 혹은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계명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체가 됐는데 신용불량 안 넘어갔다 하면 서류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개인 빚을 져서 소송 등이라 이렇게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신용불량자로 넘어가지 않으면 계명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 경중을 살펴서 계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막 계명 중에 이사를 가면 네네. 어떻게 될까요? 계명은 보통 관할 지방법원에서 이제 계명 신청을 하는데, 계명 서류를 넣어놓고 이사를 갔다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주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서 신청하시면 되고, 내가 직접 법원 가서 신청을 했다 하면 새로 이사간 주소에 초본을 띄워가지고 전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계명 허가서가 그 주소로 옵니다. 물론 이제 전화번호도 있지만 전화 연락도 하지만 전화 연락보다는 보통 서류로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주소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명 신청에 대한 만약에 이사를 했다 하면 직접 신청하신 경우는 서류를 제출한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초본을 띄워서 주소 바뀐 걸 알려주시고, 만약에 인터넷 신청하셨다 하시면 인터넷으로 주소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계명 허가서가 발급이 된 이후에 주소가 바뀌었는데 안 보냈다라는 거를 그때서야 인지를 했으면 그 다시 뭐 허가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 허가서가 그 반송이 되거나 없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는 본인에게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사람이 없다면 도로 반송이 됩니다. 반송이 되고 그때 이제 전화번호 연락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내가 계명을 하겠다는 계명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고 했다 하면 그 간 서류가 그냥 주소에 도착이 아니고 본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으니까 반송이 되거든요. 그럴 때 다시 신청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받았다 이럴 경우, 그게 내가 신고를 안 해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내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명서를 신청하셨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생님,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4살 차이기만 하면 궁합도 안 보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왜 그런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궁합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입니다. 궁합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보는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띠로 보는 궁합들이 있습니다. 띠의 합을 보고 원진을 보고 귀문을 보고,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이 보는 그런 궁합들이 띠로 봅니다. 띠로 보는 것은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혈액형에 A형, B형, O형, AB형 이런데 A형은 소심하다, AB형은 막 이중 성격자가 많다, 복잡한 사람이 많다, 막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혈액형, 4가지 혈액형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인데 1250만 명이 AB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AB형이 전부 다 막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또 A형은 소심한 성격을 지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이 넓죠. 띠로 보는 궁합도 그렇죠. 혈액형과 보는 궁합과 같아서 존이 좁아요.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우리는 용이 3마리라 굉장히 싸우고 살 것 같아요. 싸우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띠, 그 지지라고 하고 간, 그 천간이라고 하는데 천간으로 보는 것이 좋고 천간 중에도 이제 띠의 연으로 보는 천간 또 월로 볼 때는 이제 지지로 보는데 천간 중에 서로 마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견의 궁합, 겁재의 궁합, 식신의 궁합, 상관의 궁합, 정제의 궁합, 편제의 궁합, 그 편관의 궁합, 정관의 궁합, 편인의 궁합, 인수의 궁합 이런 궁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남자는 정관이고 여자는 정제다. 정관은 바른 관이에요. 바르게 나라일을 하고 바른 품성을 지었죠. 정제는 바른 여성이에요. 현모양처 혹은 내조를 잘하는 그런 품성인데 정제와 정관이 만나거나 정관과 편제가 만나거나 편관과 정제가 만나거나 요런 구성이 바로 네살터울입니다. 네살터울. 그래서 네살터울로 되면 편관을 만나서 정제를 만나든지 편관을 편제를 만나든지 이렇게 서로 영역 침범을 안 하는 그런 궁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 보면 남자가 여자를 아주 부려먹는 궁합이 있어요. 여자가 기가 아주 센데도 그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식신의 궁합이라고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편안하고 여자는 불편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유 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말을 합니다. 콕 찍어서 이것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자기 가져와 자기 이렇게 틈이 없어. 여자가 굉장히 남자는 편안한데 여자가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남자가 내조를 받는 궁합이란 말이죠. 그러나 편관과 정제, 정관과 편제 이런 궁합은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혹은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명령하지 않고 좀 부탁을 하고 또 여자 쪽에서도 그런 궁합을 만나게 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 씹는다고 말 씹죠. 말 씹거나 이러지 않고 그게 바로 네살터울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까 궁합에 대한 핵심을 딱 찍어서 나온 네살은 보지 말고 결혼하라 하는 그런 말로 압축이 된 거거든요. 그 말이 맞고요. 그런 궁합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여자를 힘들게 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페미가 아주 강해서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커졌죠. 남성이 좀 작아지고 그런 경우에도 이런 궁합이 되게 되면 여자가 자기 파워가 있어도 그런 궁합이 되게 되면 남자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나오고 남자가 여자의 권위에 여자의 그런 그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권위에 함부로 스크래치를 내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궁합은 현대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천간과 지지를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주를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용어인데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푸는 그 기본적인 용어로서 오행이 있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게 10글자인데 요게 양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을은 양목, 을목, 병정은 양화, 음화, 무기는 양토, 음토, 경신은 양금, 음금, 임계는 양수, 음수 이렇게 돼 있어서 양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지는 이제 12가지 지지 우리가 흔히 띠라고 하죠. 띠 12가지 지지를 뜻하는데 요것도 그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요 중에 이제 그 천간은 2자씩 되어 있지만 지지는 그 토에 해당되는 것이 4글자예요.
그래서 그 두 글자, 목이 두 글자, 화가 두 글자, 화의 띠가 두 글자, 토의 띠가 되는 글자가 네 글자예요. 그 다음에 금의 글자가 두 글자, 수의 글자가 두 글자, 이렇게 12지지가 되는데, 12띠가 되는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되는데, 자가 이제 수가 되고요. 축이 토가 됩니다. 축이 토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인묘, 요게 이제 목인데 양목, 음목이 되고요. 자축, 인묘. 진사, 요게 또 토가 하나 들어갑니다. 진토. 사, 요게 화가 됩니다. 오미, 오가 화고 미가 토가 됩니다. 토가 하나씩 끼죠. 사계절 하나씩 끼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데도 하나씩 끼는데요. 그 다음에 신유, 요게 가을, 금이거든요. 신유, 양금, 술해, 요게 토가 하나 들어갑니다. 토. 그 다음에 돼지 들어가고, 소띠, 자축인묘, 자가 쥐띠고, 축이 소띠, 인이 범띠, 묘가 토끼띠, 진이 용띠, 사가 뱀띠, 오가 말띠, 미가 양띠, 신이 원숭이띠, 유가 닭띠, 술이 개띠, 해가 돼지띠, 이렇게 해서 이제 12개 지지가 되면서 12띠가 되는 거죠. 이게 천간과 지지가 한 자씩 이렇게 만나요. 처음에 있는 글자,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10글자와 자축인묘 글자가 이렇게 한 자씩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서 60글자가 되는데, 그러면 지지는 12개고 천간은 10개고, 그럼 2개가 남습니다. 2개가 남는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망이라고 그래서 공망은 속이 빈 거죠. 즉 그 공망에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되게 되면 내가 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조상 자리에 있게 되면 조상이 더 귀엽게 되고요. 부모 자리에 있게 되면 부모 더 귀엽게 돼요. 그럼 부모 더 귀엽다는 건 어떤 형태냐면,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 계셔도 힘이 안 되는 분이 있죠. 몸이 아파서 자기가 부양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 일지에 해당되면 배우자 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홀로, 남편 없이 홀로 고생한다든지,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무직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계통이라든지, 그게 일제공황이 되고 자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픈 자녀라든지 병이 있는 자녀라든지, 자녀 자리 공망이 되면 그런 기운이 있는데, 공망이 들어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또 푸는 공망이 풀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합의된다든지 구제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일단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60갑자, 우리가 한갑자라고, 일갑자. 예전에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알기는 삼천갑자 하면 삼천살인 줄 알았는데 삼천살이 아닙니다. 한갑자에 60년이니까 삼천갑자 이러면 18,000년이죠. 3,0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한갑자가 60년입니다. 60년. 그게 갑하고 첫 글자 만나면 갑자고요. 을하고 두 번째 글자가 만나면 을축.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하면 10개가 나오죠. 술해가 딱 남죠. 그럼 다시 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갑자순에서는 아까 공망이라고 날아가는 현상이 되는데, 사주를 자세히 풀어보면, 제가 오랜 시간을 검증해 볼 때 철학적으로 풀어본다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적중률이 아주 높고, 또 그걸 알게 되면 피해가는 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미신의 영역이 아닌 철학은 아주 근거 있는 학문이다, 이런 걸 제가 하면서 느껴왔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알게 되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주를 보러 왔다, 장면하러 왔다, 눈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통변을 하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잘 맞는 그런 것을 경험해 왔는데, 그래서 그 천간과 지지는 사주를 풀어내는, 즉 생년월일시를 풀어내는 기본적인 용어다. 60갑자 천간지지는 만약에 철학 공부에 뜻을 두고 계시다 하면 가불병정 무기경신,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해서 손가락 뒤집지 마시고, 이 초보들이 보통 손가락 많이 씻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관심이 있고 공부하시고 싶다 하시면 최소한 60갑자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궁합을 볼 때도 아주 유리하고요. 또 띠만 말아도 그 사람이 몇 살인가가 나오고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60갑자 정도는 한번 시간을 내고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처음에 60갑자를 난 3시간 만에 외웠다. 나는 일주일 만에 외웠다. 그런 얘기들 많이 그래서 쓴 걸 봤는데 그 60갑자 외우는 건 한 번 외웠다가 잊어버리세요. 다음에 2번 외웠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60갑자 10글자 12가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혹은 철학에 대한 이해, 사주에 대한 이해가 아주 쉽고 거기에 궁합을 붙이면 쉽게 궁합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 관계가 어떻지? 편제일까? 정제일까? 편관일까? 정관일까? 편인일까? 이런 걸 미뤄봐서 그 사람을 내가 상대할 때 이분에게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분에게는 내가 그냥 다이렉트 찍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천간 10글자, 쥐지 띠 12글자, 요게 서로 만나 합쳐서 60갑자가 된다. 그래서 거기엔 공망이 들어있다. 또 이런 것을 파악해줘야 궁합을 볼 때 아까 천간으로 본다고 그랬죠. 띠로 보지 않고, 띠로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확률이 좀 낮다, 이렇게 낮기 때문에 띠로 잘 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촬영 다니면서 한 번씩 뭐 들었던 내용들인데 그게 또 천간과 지지를 뜻하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태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